안녕하세요. 이제 회계원리 4주차 수업이죠.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회계 순환 과정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재무제표가 있었죠. 재무제표에는 재무상태표, 그리고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이 네 가지가 있었죠. 그 네 가지 중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공부했던 것이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포괄손익계산서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그럼 이제 재무상태표에는 어떠한 것도 있었죠? 네, 자산, 그리고 부채, 자본 이렇게 세 가지 있었죠. 그 다음에 포괄손익계산서에는 수익과 비용이 있었고요. 네, 기억나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재무상태표에는요, 자산 있었죠? 자산은 1년 기준으로 해서 두 가지 구분이 있었죠.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이렇게 구분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채도 1년 기준으로 해서 유동부채, 그다음에 비유동부채 이렇게 구분했었죠. 그러면 자본 있었죠. 자본에는 다섯 가지 있었죠. 다섯 가지. 자본금, 자본잉여금, 그다음에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두 개, 그다음에 자본조정 이게 다섯 가지가 있었죠. 기억나세요? 네. 그다음에 이제 포괄손익계산서에 대해서 공부했죠. 포괄손익계산서에는 수익과 비용이라는 것들이 있었죠. 수익의 대표 중에 뭐 있었죠? 상품 판매하죠. 상품을 판매하고 받는 수익, 이것이 매출액이죠. 그러니까 매출액은 수익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매출 원가가 있었죠. 매출 원가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있었죠. 비용에는 매출 원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사온 가격, 그것이 매출 원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계정 과목들에 대해서 공부했었고요.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회계 순환 과정에 대해서 공부하게 돼요. 회계 순환 과정은요, 거래 발생, 그리고 분계, 전기, 시산표 작성, 장부 마감, 재무제표 작성, 여기까지 하는 것이 회계 순환 과정 내지는 회계 처리 절차라고 하죠. 회계 처리 절차. 그래서 제일 처음 이제 기업에서 수많은 거래가 발생하겠죠. 거래가 발생된 것을 장부에 기록하게 되겠죠. 장부에 기록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분계하게 되겠죠. 분계하고 분계한 것을 이제 정기를 하게 돼요. 정기라고 하는 것은 계정 과목도 있었죠. 계정 과목별로 계정 과목 T 계정을 그려서 옮겨 적는 절차, 이것이 정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시산표 작성, 그 다음에 장부 마감, 재무제표 작성, 이러한 순서대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래 발생, 그리고 분계, 정기까지가요. 기중 절차가 되는 거죠. 기중 절차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산표 작성, 장부 마감, 그 다음에 재무제표 작성, 이러한 절차를 결산 절차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회계순환 과정을요, 2주에 걸쳐서 공부하게 돼요.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기중 절차로서 거래 발생, 분계, 그 다음에 정기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 공부하고, 다음 주에는요, 시산표 작성, 그 다음에 장부 마감, 재무제표 작성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게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거래 발생, 분계, 정기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프린터 준비되셨죠? 프린터 준비되셨으면 이제 제일 첫 페이지 보세요. 제일 첫 페이지에 보시면 회계상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겠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회계상 거래가 나와요. 회계상 거래 정의, 기업의 재무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측정 가능한 경제적 사건, 이것을 회계상 거래라고 하죠. 기업의 재무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측정 가능한 경제적 사건, 이것을요
자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부채, 자본의 증감 변동과 수익과 비용의 발생을 가져오는 일체 경제적 사건, 이것을 회계상 거래라고 하죠. 그러니까 거래라고 하는 것은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 변동을 가져오는 것, 이것을 회계상 거래라고 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제 이러한 것들을 화폐로 측정해야 되죠. 화폐로 측정해야 되는 것이 회계상 거래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수익과 비용도 발생하겠죠. 수익과 비용이 발생하는 것도 거래 발생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수혜라든지 그 다음에 재해 그리고 화재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도 거래가 돼요. 거래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불에 탄 것들 그런 것도 다 회계상 거래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이제 주문이라든지 어떤 상품을 주문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임대차 계약 같은 것을 맺죠. 임대차 계약을 맺게 되면 이러한 것들도 회계상 거래가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채용 이러한 것들은 회계상 거래가 아니다. 그래서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들을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주문이라든지 계약이라든지 채용 이런 것들은 회계상 거래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거 이제 메모해 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메모하시고 이제 문제 1번 있죠. 문제 1번에 10문제가 있죠. 10개 예시가 나오는데 10개 예시를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보세요. 첫 번째 볼게요. 은행 예금의 이자 5만 원이부터 통장에 자동 입금되다. 이거는 네, 회계상 거래가 되는 것이죠. 5. 회계상 거래예요. 두 번째, 화재로 인하여 원가 60만 원의 비품이 파손되다. 네, 이것도 거래가 되겠죠. 세 번째, 원가 10만 원의 상품을 매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다. 네, 이거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니까 회계상 거래가 아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원가 20만 원의 상품을 주문하다. 상품 주문이죠. 상품 주문이니까 이거는 회계상 거래가 아니다. 문제 5번 실수로 회사에 현금 50만 원을 분실하다. 이것은 회계상 거래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6번
화재로 인한 원가 60만 원 상품이 불에 타다. 불에 탄 거죠. 화재 발생이죠. 이거는 회계상 거래이죠. 그 다음에 문제 7번. 상품 40만 원을 매출하기로 계약하다. 계약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회계상 거래가 아니다. X가 되는 거죠. 네, 8번. 상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거는 회계상 거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8번. 상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것도 회계상 거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문제 9번. 폭우로 인하여 건물이 파손되었다. 건물 파손된 것도 회계상 거래 해당이 되겠죠. 회계상 거래 5. 그 다음에 10번. 회사가 사원을 채용하였다. 채용이 되겠죠. 채용은 회계상 거래가 아니죠. X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 1번 정리되셨죠. 그럼 이제 거래가 있죠. 거래에는 이제 8요소가 있어요. 8요소. 우리가 재무상태표 공부하면서 이제 자산, 부채, 자본, 그 다음에 포괄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공부하는 내용이 이제 거래가 발생한 거죠. 그 거래 발생한 것을 장부에 기록하게 되는데 자산이 증가돼요. 자산이 증가되는 것은 차변에 기록하게 되겠죠. 차변. 그 다음에 자산이 감소해요. 그러니까 현금이 들어오죠. 현금이 들어오면 자산이 증가되겠죠. 자산의 증가. 상품을 팔게 되면 상품이 나가게 되겠죠. 상품이 하는 자산이 나가게 되면 자산의 감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기록해야 될 것은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이렇게 기록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기록해 주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부채가 있죠. 부채가 증가하게 돼요. 부채라고 하는 것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오게 되겠죠. 돈을 빌려오게 되면 예를 들면 이제 현금을 가져오게 되면 자산의 증가가 되겠죠. 은행에서 돈을 빌려오면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은행에서 돈을 빌리게 되면 부채가 생기겠죠. 나중에 갚아야 될 것이 생기겠죠. 그것은 이제 대변에 기록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대변에 기록해 줘야 됩니다. 부채의 증가는 대변에 기록을 해주게 되는 거죠. 부채의 증가는 대변. 반면에 이제 갚게 되는 거죠. 빚을 갚게 되면 부채가 감소하겠죠. 부채가 감소하는 것은 차변에 기록해 주죠. 부채의 감소는 차변. 그 다음에 자본 있죠. 자본 같은 경우에도 대변에 기록하게 되겠죠. 자본은 대변, 그러니까 자본의 증가는 대변에 기록을 해주죠. 그 다음에 이제 자본이 감소하게 돼요. 자본이 감소하게 되면 차변에 기록해 주죠. 이런 항목들이 이제 재무 상태표에 해당하는 과목들이 되겠죠. 그다음에 손익계산서 항목이 있죠. 손익계산서 항목에는 비용이 있죠.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비용은 차변에 기록했었죠. 차변에 기록하게 되니까 비용의 발생은 차변. 그러니까 매출 원가 발생한 거 차변. 그 다음에 급여. 회사 사원에게 급여를 지급해 주게 되면 비용이니까 차변에 기록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자를 내요. 이자를 내게 되면 이자 비용이 발생했죠. 이자 비용 같은 것을 차변에 기록해 주고요.
그 다음에 상품 판매하고 얻는 수익이 있죠. 얻는 수익은 수익이 되겠죠. 수익은 대변에 기록해주게 되겠죠. 그래서 수익의 발생은 대변에 기록해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그래서 거래 판료소라고 하는 것은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부채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감소, 자본의 증가, 비용의 발생, 그 다음에 수익의 발생, 이 8가지가 거래 판료소라고 하죠. 그래서 거래 판료소를 메모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 거래 이중성이 나오죠. 거래 이중성. 거래 이중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왼쪽과 오른쪽 대립관계 이루어서 반드시 양쪽에 동일한 금액으로 변동한다. 이것이 거래 이중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요, 상품 1,000원을 외상 매입하다. 이렇게 되면은 1,000원이 발생했죠. 화폐 가치로 측정이 가능하죠. 이것이 회계상 거래가 되겠죠. 이것이 거래가 돼요. 이제부터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요, 이제 이것을 이제 장부에 기록하는 것이 되는데, 일단 우리가 이제 차변과 대변을 나누게 돼요. 차변과 대변을 나누게 되는데, 차변 금액이 이제 1,000원이 발생했죠. 1,000원 발생했으니까 동일한 금액을 기록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양쪽에 동일한 금액으로 변동한다. 그러니까 양쪽에 1,000원이 발생한 거겠죠. 차변에 1,000원, 그 다음에 대변 쪽에 1,000원 이렇게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상품을 사왔죠. 상품을 사왔으니까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된 거죠. 그래서 자산의 증가는 차변에 기록을 해주게 되는 거죠. 차변에 상품, 이것이 자산 증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외상 매입하게 되겠죠. 외상 매입하는 것은 나중에 갚아야 되겠죠. 나중에 갚아야 되니까 이거는 부채가 되겠죠. 부채의 증가는 대변에 기록해 주게 되겠죠. 그러니까 대변에 외상 매입금이 되겠죠. 외상 매입금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부채의 증가. 그래서 양쪽에 동일한 금액, 차변에 1,000원, 그 다음에 대변에 1,000원 이렇게 발생하는 것이 거래 이중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정리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3번 보세요. 문제 3번 보시면 거래 결합 관계를 밝히시오가 나와 있죠. 그래서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 한번 읽어보면요. 복식 부기의 원리에 따라 회계상의 거래를 회계 장부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기록하기 위해 거래 유형을 분석하여 기록 방법을 정형화시키는 것. 이것이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보세요. 예를 보시면요. 상품 100만 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다가 나왔죠. 상품을 매입한 거죠. 상품 매입했으니까
자산이 증가된 거죠. 자산이 증가가 됐으니까 차변에 기록해주게 되겠죠. 그러니까 차변에 상품을 기록해줘야 되겠죠. 상품. 그 다음에 옆에 자산의 증가 여기 기록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현금을 지급하죠. 현금 지급하는 것은 현금이 나갔죠. 현금이 나갔으니까 자산의 감소가 되겠죠. 자산의 감소는 대변이 되겠죠. 대변에 현금을 기록해주면 되겠죠. 현금, 자산의 감소 여기 기록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 1번부터 문제 6번까지 나와 있죠. 이것을 한번 읽어보시고 풀 수 있을 만큼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문제 1번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외상 매출금 50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하다. 현금 회수했죠? 현금 회수한 것은 자산이 들어온 거죠. 자산의 증가. 자산의 증가는 차변 되겠죠. 그러니까 차변의 현금 되겠죠. 그리고 자산의 증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 외상 매출금. 외상 매출금은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되겠죠. 외상 판매했을 때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은 자산이 되겠죠. 이것도 하나의 권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권리에 해당이 되니까 자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 자산의 감소 이렇게 기록을 해주면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현금 자산의 증가, 그리고 대변의 외상 매출금 자산의 감소 이렇게 기록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일은행에서 현금 100만 원을 차입하였다. 현금 100만 원을 차입한 거죠. 그러니까 100만 원이 증가된 거죠. 현금이 들어왔어요. 자산의 증가가 되겠죠. 자산의 증가는 차변의 현금 자산의 증가 이렇게 기억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차입한 거. 차입한 거는 빌려온 거죠. 빌려온 거 부채죠. 부채가 증가된 거죠. 증가됐으니까 부채의 증가는 대변에 기억해 주죠. 그래서 대변의 차입금 부채의 증가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는 것이죠. 정리되셨죠? 네, 문제 3번. 급여 1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급여를 지불한 거죠. 지급했으니까 급여라는 비용이 발생한 거죠. 비용 발생은 차변에 기록해 주는 거죠. 차변의 급여 비용의 발생 이렇게 기록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현금을 지급하죠. 현금 지급하는 것은 자산이 감소한 거죠. 자산의 감소는 대변, 그래서 대변의 현금 자산의 감소 이렇게 기록해 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4번. 보관 중이던 현금 50만 원을 도난당하다. 도난당한 것 같은 경우에는 손실이죠. 손실인데 그 중에서도 잡손실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차변에 되겠죠. 차변에 잡손실이라는 비용의 발생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현금을 지급해 주게 되겠죠. 현금을 지급하게 되면은 없어졌죠. 현금이 없었으니까 자산의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대변의 현금, 자산의 감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 문제 5번. 본사 매장에 대한 월세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러니까 월세가 발생한 거죠. 월세를 지급한 거죠. 비용 발생이죠. 비용 발생은 차변의 월세는 임차료가 되는 거예요. 임차료라는 계정 과목이 돼요. 차변의 비용의 발생, 임차료 이렇게 기록해 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금을 지급해 주게 되죠. 현금 지급한 것은 자산의 감소, 그러니까 대변의 현금 자산의 감소 이렇게 기록해 주면 되는 것이죠. 문제 6번. 거래처에 대한 10만 원에 대한 이자 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하다. 10만 원에 대한 이자분만 고려해주면 돼요. 이자 만 원 받았죠. 받았으니까 이자 현금 받았으니까 현금이 증가된 거죠. 자산의 증가. 그러니까 차변의 현금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이자가 발생했죠. 이자 수익. 그러니까 이자 수익은 대변에 기록해 주게 되겠죠. 그러니까 대변의 이자 수익, 수익의 발생 이렇게 기록해 주면 되는 것이죠. 정리되셨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죠. 이제 주석이 있죠. 주석에 보시면요. 거래가 발생하였을 때 왼쪽과 오른쪽에 가치 변동을 동일 금액으로 각각 기록하는 것으로 발생한다. 이것이 위에 복식부기라는 정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회계상의 거래 이중성에 기인하여 회계 등식이 유지되도록 기록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복식부기라고 하는 거예요.
밑에 이제 거래 이중성이 있죠. 거래 이중성에 밑줄 쳐보세요. 밑줄 치고 회계 등식을 기록해 주면 되겠죠. 회계 등식 지난주에 공부했었죠. 지난주에 회계 등식이라고 하는 것은 네,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 되는 거죠.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이것을 회계 등식으로 하는 거죠. 회계 등식을 거래 이중성에 기인해서 기록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회계 등식이라고 하는 것은 왼쪽에 자산 증가함이 발생하게 되면 오른쪽에 자본에도 동일한 금액으로 증감이 발생한다. 이것이 거래 이중성이 되는 거예요. 정리되셨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제 거래 발생에 대해서 정리를 했어요. 그 다음 페이지 2페이지 보세요. 2페이지 보시면요. 현금 수지 여부에 의한 분류가 나와요. 여기에는 현금 거래, 그다음에 대체 거래 두 가지 거래가 나오죠. 현금 거래. 현금 거래는요. 현금이 들어오거나 나가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이 발생하는 것. 이것이 현금 거래. 그러니까 현금 수입, 현금 지출 이러한 거래가 발생하는 것을 현금 거래라고 하죠. 그러니까 현금 거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현금 거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대체 거래가 나오죠. 대체 거래라고 하는 것은 외상 거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외상 거래. 그러니까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하거나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하는 경우, 이 경우가 대체 거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를 정리해 두시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른쪽 보시면요. 손익 발생 여부에 의한 분류가 나오죠. 여기에는 세 가지 거래가 나와요. 세 가지 거래는 교환 거래, 두 번째 손익 거래, 세 번째 혼합 거래, 세 가지 거래가 있죠. 첫 번째 교환 거래. 교환 거래 같은 경우에는요. 단기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되겠죠. 단기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교환 거래. 단순히 이제 상품을 사오는 것이 되겠죠. 상품을 사오는 것들. 차변에 현금, 그 다음에 대변에 상품 이렇게 기록하는 것. 이것이 교환 거래가 되는 거죠. 아니면 상품을 사오게 되면은 자산의 증가, 상품이 증가됐죠. 그러니까 차변에 상품, 그 다음에 대변에 현금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교환 거래. 단기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 두 번째 손익 거래가 있죠. 손익 거래는요 단기 순이익이 발생하는 것이 되는 거죠. 단기 순이익이 발생하는 거래가 손익 거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익이 발생하거나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그러한 거래들이 손익 거래가 되는 것이죠. 정리되셨죠? 세 번째 혼합 거래가 나오죠. 혼합 거래는 교환 거래 플러스 손익 거래 이렇게 메모해 두시면 되죠. 교환 거래 플러스 손익 거래 이렇게 메모해 두세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거래 발생에 대해서 공부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붕괴가 되겠죠. 붕괴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붕괴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계정의 차변에 얼마를 기입하고 다른 계정의 대변에 얼마를 기입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 이것을 붕괴라고 하죠. 그래서 아까 간단하게 붕괴하는 것에 대해서 정리했었죠. 일단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차변과 대변을 나눠야 되겠죠. 차변과 대변을 나눈다. 첫 번째가 된 거. 첫 번째는 차변과 대변을 나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금액을 기록했었죠. 금액을 기록한 것이 아까 1,000원을 기록했었죠. 그러니까 양쪽에 차변에 1,000원, 대변에 1,000원 이렇게 기록하게 되겠죠.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돼요. 두 번째 단계.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상품을 외상 매입했으니까 상품이 들어왔죠. 자산의 증가가 되겠죠. 자산의 증가는 차변에 상품을 기록해 주죠. 그 다음에 이제 외상 매입을 했죠. 외상 매입금은 부채의 증가가 되겠죠. 부채의 증가는 대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는 것, 이것이 붕괴가 되겠죠. 그래서 붕괴 첫 번째 차변과 대변을 나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금액을 기록한다. 양쪽에 차변 1,000원, 대변에 1,000원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 이제 세 번째 단계는 계정 과목을 기록한다. 그래서 차변에는 상품, 그다음에 대변에는 외상 매입금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붕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 4번 있죠. 문제 4번은 자산, 부채, 자본의 변화를 나타내는 거래가 되겠죠. 자, 1번부터 5번까지 있죠. 이것을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그다음에 4번의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보시면요. 현금 300만 원 출자하여 경기 상사를 개업하다. 기업이 이제 출자하게 돼요. 출자하는 것은 자금을 내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출자라는 뜻은 자금을 내다. 자금을 내면 자산이 자본이 증가되겠죠. 자본의 증가. 그래서 현금 300만 원을 출자한다는 것은 현금이 들어온 거죠.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차변에 현금 300만 원 이렇게 기록해 주면 되겠죠. 차변에 현금 300만 원. 그다음에 대변에 자본의 증가가 되겠죠. 자본의 증가가 되니까 자본금 300만 원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되겠죠. 첫 번째 분기에는 차변에 현금 300만 원, 대변에 자본금 300만 원. 이거는 자산의 증가, 자본의 증가라는 거래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경기 상사는 운영 자금으로 우리은행에서 200만 원 차입하여 다시 우리은행에 예금하다. 원래대로 하게 되면 우리은행에서 200만 원 차입하게 되면은 차변에 현금 200만 원 내지는 대변에 차입했으니까 부채의 증가가 되겠죠. 200만 원 차입금 이렇게 되겠죠. 원래대로 하게 되면은 차변에 현금 200만 원, 대변에 차입금 200만 원 이렇게 기록해야 되는데 다시 이제 현금 차입한 것을 우리은행에 예금을 한 거죠. 예금했으니까 이거는 당좌 예금이 되겠죠. 당좌 예금 200만 원. 이것도 자산의 증가가 되겠죠. 당좌 예금이라는 자산의 증가. 차변에 당좌 예금, 자산의 증가 200만 원. 은행에서 돈을 빌려온 것은 부채의 증가가 되겠죠. 부채의 증가는 대변. 그래서 대변에 차입금 200만 원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되는 거죠. 정리되셨어요? 네, 문제 3번. 경기 상사는 임차 점포를 구하여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여기까지는 이제 회계상 거래가 아니죠.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은 회계상 거래가 아니다. 하지만 보증금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거는 이제 거래가 되겠죠. 보증금 1000만 원을 현금을 지급하다 그랬으니까 현금 지급한 거 이거는 자산의 감소가 되겠죠. 자산의 감소는 대변이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현금 1000만 원 이게 되겠죠. 1000만 원 자산의 감소. 그다음에 보증금 발생한 거죠. 보증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죠.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비유동 자산이 되겠죠. 기타 비유동 자산 되니까 자산이 되겠죠. 자산이 증가되겠죠. 자산 증가됐으니까 보증금 1000만 원 이렇게 기록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보증금을 맡기게 되겠죠. 보증금을 내고 이제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그게 현금을 이제 받고 들어가게 되겠죠. 집을 살 때, 그렇죠? 만약에 전세 사게 될 때 현금을 지급하고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보증금이 되겠죠. 보증금을 1000만 원을 내겠죠. 냈다가 이제 집에서 이제 나올 때는 이제 그것을 1000만 원 다시 받아갖고 나오게 되는 것. 이것이 보증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4번. 경기 상산 사무용 책상, 의자, 진열대를 구입하고 대금 1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여기서 사무용 책상, 의자, 진열대 이것이 비품이 되겠죠. 비품은 자산 되겠죠. 비품을 사왔으니까 구입을 했죠. 구입했으니까 자산의 증가 차변에 기록해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차변에 비품 그리고 금액은
100만 원 이렇게 기록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현금을 지급했죠. 현금 지급한 것은 자산의 감소, 자산의 감소는 대변, 그래서 대변에 현금 100만 원 이렇게 기록해 주면 되는 거죠. 네, 다섯 번째, 경기 상사는 A 상품 150만 원을 강동 상사에서 외상 매입하다. 상품을 사왔죠. 상품을 사왔으니까 자산이 증가된 거죠. 자산 증가됐으니까 차변에 상품 150만 원 이렇게 기록해 주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외상 매입한 거, 이거는 부채의 증가가 되겠죠. 부채의 증가는 대변에 기록해 주게 되겠죠. 대변에 외상 매입금 150만 원 이렇게 기록해 주면 되겠죠. 이러한 것들이 자산, 부채, 자본의 변화를 나타내는 거래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위에 손익 발생 여부에 의한 분류가 나오죠. 거기서 이제 교환 거래가 나오죠. 교환 거래들이 이러한 것들이 되겠죠. 이러한 것들이 교환 거래가 돼요. 정리되셨죠? 그럼 이제 정리하시고 이제 문제 5번이죠. 문제 5번은 수익과 비용이 발생하는 거래. 수익과 비용이 발생하는 거래는 위에 손익 거래가 되겠죠. 손익 거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가 1번부터 5번까지 있죠. 1번부터 5번까지 풀어보세요.
그럼 이제 문제 5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수익과 비용이 발생하는 거래. 수익과 비용이 발생하는 거래는 손익 거래가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충청 상사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러니까 이자를 낸 거죠. 이자를 지급했으니까 비용이 발생한 거죠. 비용 발생은 차변. 그래서 차변에 이자 비용 20만 원 이렇게 기록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현금을 지급한 거죠. 현금 지급한 것은 자산의 감소. 그러니까 현금 20만 원 이렇게 대변에 기록해 주면 되는 거죠. 문제 2번 충청 상사는 명륜 상사에 원가 600만 원에 A 상품 1000만 원을 매출하고 대금을 받아서 은행 예입하다. 그러니까 상품 600만 원짜리 있었죠. 상품 600만 원짜리를 상품 1000만 원에 판매한 거죠. 판매했으니까 이것을 기록해 주게 되면 원래는 이제 대금을 은행 예입했으니까 당좌 예금이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당좌 예금 1000만 원이라는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이제 상품을 판매한 거죠. 판매했으니까 상품이 나갔죠. 자산의 감소. 그러니까 대변에 상품 600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1000만 원과 600만 원 차익이 발생한 거죠. 차이가 400만 원. 이 400만 원만큼이 수익이 발생한 거예요. 수익 발생했으니까 차변이 아니라 대변에 수익의 발생, 상품 매출 이익 400만 원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되는 거죠. 수익의 발생이에요. 수익의 발생. 그러니까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가 아까 혼합 거래에 해당이 되겠죠. 혼합 거래. 그 다음에 세 번째, 충청 상사는 종업원에게 월급 4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월급을 지급한 거죠. 월급 지급한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발생한 거죠. 비용 발생한 것은 차변. 차변에 급여 40만 원 이렇게 기록해 주면 되는 거죠. 차변에 비용이 발생, 급여 40만 원. 그다음에 이제 현금을 지급했죠. 자산의 감소. 자산의 감소는 대변. 그래서 대변에 현금 40만 원 이렇게 기록해 주면 되겠죠. 그다음 이제 4번 충청 상사는 점포에 대한 이달분 집세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러니까 월세를 낸 거죠. 집세를 낸 거니까 100만 원 비용의 발생. 비용의 발생은 차변. 그러니까 차변에 임차료 100만 원 이렇게 기록해 주면 되겠죠. 비용의 발생. 그 다음에 이제 현금을 냈죠. 자산의 감소가 되겠죠. 자산의 감소는 대변이 되겠죠. 대변에 현금 100만 원 이렇게 기록해 주면 되는 거죠. 문제 5번 충청 상산 우산상에 경영 자문하기로 하고 수수료 50만 원을 현금으로 받다. 현금 받았죠. 자산이 증가된 거죠. 차변에 현금 50만 원 이렇게 기록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수수료 받았죠. 수수료 받은 것은 수익이 발생한 거죠. 수익의 발생은 대변. 대변에 수수료 수익 50만 원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산의 증가, 수익에 발생하는 거래가 되는 것이죠. 정리되셨어요? 그래서 5번까지 정리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문제 6번, 문제 7번 이렇게 정리하도록 할게요.